FDA가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어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할 전망입니다. 한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청와대는 오늘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변호사가 의료진을 위한 페이스 쉴드와 이어세이브를 제작해 돕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일 새벽 1시에서 오전 5시까지 운행을 중단하고 열차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뉴저지주의 골프장과 주립공원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재개장됩니다. 뉴욕에서 수십 구에 불패한 시신이 실려있는 트럭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커뮤니티의 유명 라바이 장례식에 수백 명이 몰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습관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어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전망입니다. FDA는 지금까지 어떤 의약품도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한 바 없지만 잠재적인 코로나 치료의 가능성과 개발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렘데시비어를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렘데시비어를 투약한 코로나19 환자가 그러지 않은 환자보다 회복 기간이 31% 단축됐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FDA가 렘데시비어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리면 공식 승인이 나가기 전이라도 의사들은 코로나 환자에게 처방해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렘데시비어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이며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 등에서 코로나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렘데시비어의 개발사인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보도 자료에서 임상 시험 결과 증상 초기에 렘데시비어를 투약한 환자가 나중에 투약한 환자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영국 의학학술지 랜시트는 중국 내 237명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어 임상 시험에서 바이러스 감소 등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논문을 실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오늘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기 구매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방 협력을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추가 부담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어떤 식으로 합의했다는 것인지 미국이 어느 정도의 증액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So it's not a question of reduction. It's a question of will they contribute toward the defense of their own natio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밝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큰 비율로 지불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자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한국이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성과를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고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동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현재의 위기가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중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경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같은 목표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연준이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공중보건 관련 정보와 글로벌 전개 상황, 낮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포함해 경제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경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 변호사가 코로나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을 위한 페이스쉴드와 이어세이브를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해 돕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 의료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 물품인 페이스쉴드와 이어세이브를 3D 프린터로 제작해 일선 병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전달한 뉴저지 한인 김재현 씨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씨는 1999년 버긴 카운티의 첫 번째 한인 판사 출신으로 현재 해켄삭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3D 프린터를 구입해 사용해 오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병원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페이스쉴드와 마스크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장비인 이어세이브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 제작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48개의 레이어로 된 안면 마스크 4개를 20개의 레이어로 된 이어세이브는 5개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세이브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 귀에 무리가 가는 의료진들이 찾는 PPP 아이템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김 변호사는 3D 프린터사의 동영상과 자료 등을 독학으로 공부해 첫 완성품을 만들었고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김 씨의 부인 미미 여사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후 그녀의 친구인 펠팍 고등학교 교사의 도움으로 프린터 기계 3개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많은 수량의 안면 마스크와 귀 보호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DIY 페이스쉴드와 이어세이버 1130개를 펠팍 경찰서, 해켄삭 병원, 홀리네임 병원, 잉그우드 병원, 너싱홈 등 의료 장비가 필요한 시설 15곳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김 변호사와 가족들은 24시간 동안 4대의 3D 프린터기를 이용해 60여 개의 페이스쉴드와 이어세이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씨 가족의 재능 기부로 인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우리 사회 영웅들이 눈물 대신 웃음을 꽃피우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뉴욕시 지하철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일 새벽 1시에서 오전 5시까지 운행을 중단하고 열차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노숙자들이 열차를 숙소로 사용하는 바람에 열차가 바이러스 전파에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지사는 지하철 운행 중단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간호사 등 필수 요원들을 수송하기 위해 셔틀버스나 $1짜리 밴 등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시 대중교통관리국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승객들은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열차나 플랫폼에 머무를 수 없으며 폭이 30인치 이상인 쇼핑, 식료품 카트는 지하철 내로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노숙자들은 쉘터에 있을 경우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하철로 몰려들었고
마스크도 없이 이불, 음식 등을 실은 카트까지 끌고 들어와 객실을 안방처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객실의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노숙자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매일 밤 열차 청소 횟수를 3배로 늘리라고 명령했고, 경찰은 지하철로 몰리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TA는 지하철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는 일부 호텔을 노숙자 쉼터로 활용하고 노숙자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닫혀있던 골프장과 주립공원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는 5월 2일부터 주내 골프장과 주립공원의 재개장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뉴저지 전역에 비필수 업체 운영 중단과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완화 움직임입니다. 주립공원의 경우 주차 공간의 절반만 이용이 허용되고 공원 내 놀이터와 화장실, 방문자 센터 등 일반인 출입은 계속 통제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골프장과 공원 방문자는 반드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켜야 하며 마스크 쓰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 내 오픈된 공공공원으로는 오디본, 이노스 존스, 레오나드 고든, 퍼싱필드, 베리레인 파크 등 총 5곳입니다. 공원 내에서 간단히 운동 외에 단체 운동 등 격렬한 운동은 불가한 조건부 개장이며 뉴저지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여부를 계속 단속할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에서 수십 구의 부패한 시신이 실려있는 트럭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어제 브루클린 유티카 애비뉴 장례식장 외곽에 정차돼 있던 2대의 트럭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출동한 경찰이 트럭 안에서 부패한 시신들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뉴욕 당국은 이 트럭들은 인근의 앤드류 T 크래클리 장례식장에서 사용해 왔다고 밝혔으며 트럭에서 발견된 시신들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시신은 몇 구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장례식장은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트럭을 빌려 그 안에 어른과 함께 시체를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대 시신 60구가 4대의 트럭에 보관돼 있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Can you imagine this truck? If there's no shelving in here, then you have someone's family members lying on top of each other. NYT는 뉴욕에서는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화장장 등이 모두 포화 상태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병원과 양로원에서 시신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 시신을 제때 매장하거나 화장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로 인해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냉동 트럭이나 고출력 에어컨을 가동한 공간을 임시 영안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위기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 커뮤니티의 유명 랍비 장례식에 수백 명이 몰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대표적인 유대인 밀집 거주 지역 중 하나인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는 최근에 사망한 유대교 랍비 피터 거버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참석해 이웃 주민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윌리엄스버그는 주로 유대교 전통 교파인 하시딕 유대인들 7만 2천 명이 몰려 사는 대표적인 유대인 거주 구역입니다. 이날 참석자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6피트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가깝게 밀착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참석자들은 곧바로 해산하지 않고 그룹으로 나누어 일정 시간 동안 행사장 안팎에 모여 있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부추기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장례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 지역에서 열린 3번째 밀집 장례식입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시민 모두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비상 시기에 다수가 참석하는 군중 행사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어겼다면 경찰이 나서서 체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주최 측은 지역 경찰로부터 정식 집회 허가를 받았다며 정식 허가를 받은 행사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인종차별로 의심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성 질환에 특히 취약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건강에 주의해야 할 이 시기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이습관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 등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가운데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보카도,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레몬, 감귤류 등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서 오렌지 주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대한영양사협회는 면역력 증가 식품 등으로 홍삼, 현미, 고구마, 고등어, 돼지고기 등을 선정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알리신이 많은 마늘 양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알리티아민이 형성돼 신진대사 기능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삼시세끼 식사를 챙겨 먹어야 하며 식품 관리도 위생적으로 해 안전한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부족한 수분 공급을 위해 하루 수분 섭취 권장량을 1.5리터 내외로 미지근하게 마시고 강력한 산화 방지 물질인 카테킨이 함유돼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녹차, 비타민 A 결명자차, 원기 회복에 좋은 인삼, 강황, 생강차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카페인이 있는 드링크는 적절히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The pandemic death toll is much worse than reported. Total deaths from all causes in 7 hard-hit states are nearly 50% higher than normal for the first 5 weeks from March 8th through April 11th. That is 9,000 more deaths that have been reported in official counts of deaths from COVID-19.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보고된 내용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가장 심한 7개의 주에서 지난 5주 동안 사망자 수는 발표보다 50% 더 많은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Economy shrinks at quickest pace since 2008 plunge. Data reflects first weeks of shutdown, hinting far worse is yet to come. 2008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나쁜 소식은 경제 위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U.S. gross domestic product, the broadest measure of goods and services output, fell at a 4.8% annual rate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the Commerce Department said Wednesday. That is the first decline since 2014 and the worst quarterly contraction since 2008, when the country was in a deep recession.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분기에 미국 국내 총생산이 연간 4.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며 2008년 이후로 가장 심하게 침체된 시기라고 합니다. There is much worse to come. Widespread layoffs and business closings didn't hit until late March in most of the country. Economists expect figures from current quarter, which will capture the shutdown's impact more fully, to show that GDP contracted at an annual rate of 30% or more, a scale not seen since the Great Depression. 3월 말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범위한 정리해고와 사업 종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GDP가 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왼쪽 부분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Packing Street writes for Rabbi angered de Blasio. Mayor draws outrage as he sees online. But by 7:30 p.m., an estimated 2,500 ultra-Orthodox Jewish men had arrived to mourn Rabbi Chaim Mertz, packing together shoulder to shoulder on the street and on the steps of brownstones, clearly violating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and turning the funeral into one of the most fraught events of the virus crisis for Mayor Bill de Blasio. 몰려든 유대인 대해 de Blasio 시장이 트위터에 분노의 글을 올렸습니다. Rabbi Chaim Mertz의 장례식에 약 2,500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후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이 같은 장례식에 대해 끔찍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After the crowd had been broken up, Mr. de Blasio lashed out on Twitter at the Jewish community and all the communities, saying he had instructed the police department to proceed immediately to summons or even arrest those who gather in large groups. de Blasio 시장은 이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체포를 경찰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Mr. de Blasio spent much of Wednesday on the defensive over his handling of the funeral and his use of the phrase Jewish community in his public criticism of the mourners. But the episode also underscored the challenges that officials have faced in addressing the flout of social distancing rules in insular and close-knit Hasidic neighborhoods around the New York region. de Blasio 시장이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에 대해 트위터에 Jewish community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번 장례식을 예로 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arly findings from drug trial lift stock market and spirits. Just before markets opened, Gilead, maker of the antiviral drug Remdesivir, announced that it was aware of positive data about the drug's performance in a federal trial, sending futures upward. 이볼라 치료제 Remdesivir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emdesivir의 제약회사 Gilead는 임상 시험에서 약물의 성능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수요일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The improvement in recovery times doesn't seem like a knockout 100%, Dr. Fauci conceded. But it is a very important proof of concept because what it has proven is that a drug can block this virus. Fauci는 Remdesivir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회복 시간을 줄이고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아래쪽에 한국의 화재 사건도 나오네요. Fire kills 38 in South Korea. The blaze was a new challenge to President Moon Jae-in's pledge to end man-made catastrophes. A blaze at a construction site southeast of Seoul killed 38 people on Wednesday in one of the deadliest fires to hit South Korea in recent years, police officers and local news reports said. 경찰서와 지역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한국에서 서울 남동부 건설 현장에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명 재앙을 종식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바로 불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Dead wronged. Dozens of bodies left in hot trucks amid virus crisis. Police found up to 60 corpses piled into unrefrigerated U-Haul trucks outside a Brooklyn funeral home and on the floor of the facility yesterday, after neighbors called to complain about the horrible stench. You don't respect the dead that way, fumed a man who owns a property nearby. 어제 브루클린 장례식장 밖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69의 시체가 쌓여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럭들은 냉동 상태가 아니었으며 주변 이웃들이 악취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Sealing borders does save lives. PM's proving it. Prime Ministers Jacinda Ardern of New Zealand and Scott Morrison of Australia closed their borders in March, and both island nations now have among the world's lowest per capita COVID rates. 뉴욕 포스트 미란다 디바인의 섹션인데요.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더런 총리와 호주의 스캇 모리슨 총리는 3월에 국경을 닫았으며 현재 두 섬나라는 세계에서 1인당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기사도 있네요. Yachts of life in him. Kim a-cruisin'. Kim Jong-un may not be dead. He may in fact be the life of the yacht party. Recent satellite photos indicate that North Korea's tubby tyrant may be hiding out on one of his posh ships, one of a group of boats he owns, parked off a coastal resort city in the Hermit Kingdom, according to a report on Wednesday. 김 정은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는 어쩌면 요트 파티를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위성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이 북한 해안 휴양 도시에 정박되어 있는 그의 호화로운 배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공적 부조 규정을 요해해달라는 요청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뉴욕주 검찰은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공적 부조 규정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며 공적 부조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가정 174가구에 구호물자를 전달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뉴저지주에서 거주하는 한인 중 독거노인과 식재료가 떨어져 비상식량이 급히 필요한 시니어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 쌀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물자를 배포하기 위해 긴급 구호물자 지원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사상 최초로 결혼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인 프로젝트 큐피트를 발표했습니다. 서비스는 클럭 오피스의 예약제로 진행되며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업로드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11개 언어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JFK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저지 뉴아크 리버티 국제공항 등에서 항공 탑승권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공항이 인파로 붐비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이례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5월의 내일은 더 밝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랍니다.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